함께 보는 가족인문학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이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속 심리상담센터의 소장 박선영입니다. 예, 오늘은 박선영 소장님과 함께 아동의 발달 과정과 가정의 의미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주로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주로 연령층이 청소년 네.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벗어나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께서 주로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최대한 저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네. 예를 들면 사전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하실 수 있도록 저도 그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아동의 발달 과정과 가정의 의미라는 사실은 네.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의 뜻, 의미부터 정리하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가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가정이라고 하는 거를 사전적 의미로는요. 예. 그 집이라는 형태의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실은 한자를 보면 음. 집가자의 뜰정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하면 예. 집과 뜰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아, 예. 집도 있고 예. 뜰도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좋죠. 그렇죠? 예. 내가 생활할 수 있고 뜰에 음. 뭐 어떤 집은 장독대가 있을 거고 그렇죠. 어떤 집은 예. 꽃밭이 있을 거고 예. 어떤 집은 또 텃밭을 가꾸기도 할 거고 예. 그래서 그 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풍요로운 곳을 상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가정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혈연 관계에서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를 이루지만 결국은 편안하고 풍요롭고 예. 이런 의미를 가진 곳이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도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의미, 집가의 뜰정자라고 하면 시기마다 세대마다 또 문명의 발달 상황에 따라서 네. 다른 의미로 또 이해될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문명 예. 이전과 이후에 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그렇죠. 사회도 예. 변했고 뭐 정치, 예.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변했는데요. 그렇죠. 예. 이 집을 중심으로 보면 음. 수렵 채집하던 시기 그렇죠. 이때에는 집이라고 하는 틀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 밖에서 사냥하고 채집하다가 음.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면 음. 그게 곧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크루즈 패밀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예, 예. 나중에 한번 아이들하고 같이 예.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보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크루즈 패밀리가요. 동굴에서 살아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네네네. 근데 그곳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음. 잠만 자고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네. 하루의 대부분을 밖에서 생활을 해요. 이제 그래서 인류 역사 초기에는 아마 내 몸을 동물로부터 혹은 자연현상으로부터 피할 네. 수 있는 곳이면 모든 곳이 다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고 환경을 극복해 나가면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중세 지나서 근대 현대 들어오면서 가정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예전처럼 단순하게 먹고 자는 일이 아니고 예. 온갖 학습과 교육과 기술을 배워야 되는 곳으로 변하게 되죠. 가정이 그래서 변화가 가정교육이라고 되는군요. 하는 예. 것도 중요해지는 만큼 그 규모나 구성하는 요소들이 예. 다 변하게 돼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도 물론 어려움이 생기지만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아이들도 조금 더 고생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부모님 세대 또 저희 윗세대 분들도 그 윗세대의 부모님들께 혼이 많이 났다. 엄격한 네네. 가정 분위기 속에 자랐다는 말씀하셨지만 또 지금은 지금 세대 가정 분위기에 맞게 그렇죠. 또 지금 그 구성원인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나는 또 나의 고민이 또 이 가정 속에서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 네네. 짐작이 네. 어렵지 않게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쉬운 말은 아닌데 가정 위탁 이 의미 그리고 역할 참 저희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을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저도 가정위탁 혹은 위탁가정이라는 말을 실은 사전적인 의미로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 검색을 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이제 위탁 되어지는 아이들의 전 가정이 예. 평온하지 않았던 거죠. 음.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어서 온전한 가정의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지정을 받아서 가정으로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게끔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걸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진짜 가정은 아니지만 내가 쉬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곳, 예. 이곳이 이제 가정 위탁 혹은 위탁 가정의 의미이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예. 보호와 양육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이렇게 보호와 양육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일반 가정의 역할과 가정 같은 위탁 혹은 의미라고 볼수 위탁 가정은 있겠네요.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예. 일반 가정의 역할과 실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단 이런 예. 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미 상처받은 아이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가진 상처에 대한 그 경험에 대한 이해는 조금 예. 폭넓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제공하는 첫 번째 역할이 있고 네. 또 가족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렇죠.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위탁 가정의 보호자분들은 이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위탁된 이 자녀들, 아동들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탁 가정 혹은 가정 위탁이라고는 하지만 예. 실은 가정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에서 보면 이게 별로 역할이 다르진 않아요. 역할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 혹은 그 전 아동기부터 아이들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거고, 예. 아마 이런 교육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예. 근데 우리가 흔히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아이들의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에 비유를 하거든요. 나무에. 네네. 예, 예. 나무가 자, 비유 들어갑니다. 네. 네. 나무가 크기 위해서는 네. 일단 땅에 심어야 되겠죠. 땅이 필요하다. 땅이 심어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물과 바람과 햇빛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것만 잘 갖추어지면 음. 그 나무가 성장하는데 실은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 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 성장하는 것을 네. 목표로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나무가 한 곳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게 새순이 올라올 때 네. 벌레들이 생기죠. 조금 더 클 때 어려움이 있고, 그렇죠. 새 가지를 뻗어야 될 때 또 어려움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그 그것을- 고비고비마다. 그렇죠. 예, 예. 자라는 단계마다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거를 스스로 헤쳐나가게 할 거냐, 예. 아니면 좀 더 예쁜 나무,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거냐, 도움을 네. 받을 거냐, 아니 일방적으로 내가 도와줄 거냐의 음. 문제는 생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절로 성장한다는 의미와 현대에서 가장 필요한 건 위험으로부터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그렇습니다. 노력이 예. 필요하거든요. 그게 적절하게 좀 균형이 맞아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조금 더 건강하게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또 하냐면, 선생님의 이 비유가 너무 잘 와닿아서, 그래 우리가 우리 아이를 어떤 공산품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한편으로의 우려를 또 해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태도를 갖추지 못하는 사례들이 예전에는 있었나 보다라고 하는 짐작도 하게 됩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보호자로서 충분히 그 틀이 되어주지 못하고 토양이 되어주지 못하고 네. 햇빛과 바람이 되어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아마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 아이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만을 보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부모님들이 그 잘 몰랐던 예. 아이들이 보이는 문제 행동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약속된 어떤 태도, 그렇습니다. 올바른 태도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더 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 예, 예. 거짓말하는 아이들이 있죠. 예. 특히 이제 그 가정위탁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경우에 이곳에 적응하기 위해서 충분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네. 가정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전에 경험했던 어떤 부정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예. 내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 행동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장 쉬운 게, 문제 행동의 가장 쉬운 거는 실은 거짓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거짓말이, 네. 근데 거짓말하는 경우에는요, 물론 원인은 다양하지만 네.
내가 외롭다라고 하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아. 우리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네네네. 그 어른들은 동네 마을에 네. 모여서 함께 같이 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양치기 소년만 음. 따로 양을 데리고 산에 가서 목동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말 그대로 소년이에요. 음. 소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소년기 아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아이가 혼자서 양치기를 한다고 음.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 그러니까, 청소년기 아이들은 오. 서로 관계하는데 온 네네네. 힘을 쏟고 친구와의 음. 관계가 중요하고 음.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SNS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그 아이 혼자 뚝 떼어서 네. 너 혼자 있어. 음. 너 혼자 여기서 일해봐. 너 혼자 네네. 사색해봐. 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꾸 사람들을 불러요. 아. 네, 그런 외로움에서 네.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음. 될 수가 있어요. 아니, 보통 양치기 소년 하면 양치기 네. 소년의 거짓말과 네. 이 거짓말이 불러올 나쁜 그 결과가 어떻게 초래되는지만 그렇죠. 주목을 하지, 양치기 소년은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가를 우리가 반추해 볼 시간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네. 해주신 말씀 들으니까 네. 인간은 누구나 외로움에 놓이면 네. 또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그 돌파구를 찾게 마련인데 그 방법이 이제 지금 사례로 얘기해 주신 거짓말일 수가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한 단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 아이들이 보이는 문제 행동 이면에는 예. 반드시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아. 원하는 목적이 있고 원하는 욕구가 그러니까 있는데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음. 일반적인 규칙에 의해서 보여지는 또 다른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걸 예. 이제 어른들은 그걸 문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내가 편안한 가정에 들어와 있으면 음. 문제 행동이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 가정이라고 하는 음. 그 테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집에 오면 아이들이 무언가를 또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일단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가정 위탁의 부모님이 됐든 예. 일반 가정의 부모님이 됐든 그 아이들이 충분히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예.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게 실은 양육과 보호의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일반 가정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내용을 네. 말씀해 주신 것이긴 하나, 우리가 상대가 가진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또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일단 저는 이제 그 전 단계에서 제가 모르는 부분 하나만 좀 짚고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위탁 가정을 본인이 저희 집은 이런 그 아동을 저희 집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선택하신 부모님들 아닙니까 보통? 위탁 가정을 우리 그 부분 아이를 저희 집에 보내주세요라고. 네, 네. 예, 예. 일단 등록을 먼저 하시는 그렇죠. 것 등록하셔야 같아요. 되죠. 네, 네. 예. 그리고 이런 교육을 받으실 텐데도 네, 네. 그래도 한 번 한 번의 그 경험이 관계가 맺어지다 보면 지금의 사례들처럼 또 이제 서로 간에 위험해질 수 있는 혹은 오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알고 계셔도.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도요,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어쨌든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성인으로 키워내야 되잖아요. 예. 거기에는 모든 부모님들이 내 자녀에게 갖는 기대가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 예. 기대에 미치면, 그 그 기대에 충분히 미치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요. 그런데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예, 예. 어떨 것 같으세요? 못 미치면 이제 뭐 더 잘해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튕겨져 나가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좀 그렇죠. 쓰겠죠. 예. 부모님들도 예. 내 기대에 잘 미치는 아이들은 예. 예뻐해요. 근데 내 기대에 예. 잘 못 미치는 아이들은 왠지 미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 태도를 바라보는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게 기대를 했는데 내가 네. 기대만큼 해내는 아이는 자존감이 올라가요. 왠지 살아나요. 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내게 보이는 기대를 내가 다 하지 못했어 네. 라고 하는 좌절을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도 역시 싫어지겠죠. 그렇죠. 내가 싫기도 네. 하지만 부모님이 싫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기대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예. 아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기대도 실은 중요해요. 어. 그래서 네. 보다 아이들이 뭔가 큰 어려움이 생길 때 특히 이 가정위탁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가정 형태에서는 예.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 어려움이 생기면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서로 관계를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예. 아이들만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음. 부모님, 위탁 가정의 부모님들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부모의 태도를 또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가정 위탁의 경우 보호자의 건강함의 정도가 위탁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보호자의 건강함이란 육체와 정신 모두의 건강함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가정에서요, 아이들을 키울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아이를 키운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로 하는 부모의 정성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금전적인 여유 그렇죠.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네. 예. 청소년기 아이들의 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요. 예. 청소년기 아이들이 그 우울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 우울의 대부분은요, 크게는 상대적인 경우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어떤 우울의 인자를 가지고 있어서 우울을 경험하기보다는 예. 내가 저 아이보다 못해. 음. 내가 저 아이보다 가난해. 나는 저 네. 아이가 가진 물건을 난 가질 수가 없어. 네. 이런 상대적 경제적인 측면에 상대적 음. 우울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되는지도 물론 굉장히 체크업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물론 사랑과 정성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군요. 예. 내가 일을 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음. 그만큼 육체적인 건강이 필요해요. 그래서 네. 경제 활동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또 정신적으로 내가 아이와의 트러블에 대해서 예, 예. 정신적으로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를 어떻게 내가 네. 마음으로 낳았는데 예, 예. 이러면서 그 좌절감으로 무너지는 분들이 계세요. 음. 그러는 순간 아이들도 같이 예. 무너지기가 쉬워요. 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늘 네. 나를 단련하고 음. 정신적으로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언가가 필요해요. 네. 저는 그게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예. 정신적으로 물론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경제적으로 건강할 수 있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네.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삼박자가 잘 맞아야 예. 건강한 일단 테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집과 뜰이 구분이 되겠죠.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이제 되고 나면 네. 저는 부모님의 역할을 좀 구분을 하고 싶어요. 오, 요즘은 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아빠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사회적인 그렇죠. 그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가정에 조금 네. 등한시하기가 쉬운데요. 예.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 양육의 100% 거의 100% 이제 우리가 참여를 독박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독박육아 예, 예. 뭐 독박 교육 이런 예, 표현을 예. 하는데 우리 전통 문화의 입장에서 예. 부모의 가장 중요한 부모 역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엄부자모였어요. 예. 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엄마, 예, 예. 어머니였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엄부자모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예. 어떤 생각을 먼저 언뜻 하시냐면 예. 말 안 하시고 엄격하신 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아버지. 네네. 밥 못 나. 아, 자자. 딱 요 두 마디만 하신다고. 그렇죠. 아는 뭐 이렇게 딱 세 네, 마디만 하신다는 네, 그런 아빠. 그리고 무섭게 예, 예. 혼내시는 분 예, 예.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네. 실은 이걸 조금 현대적으로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로 가져와서 다시 해석을 예, 예. 해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나갔다가 예. 집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사회와 가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다리 역할을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예. 아버지의 사회적인 사회에 나가서의 그 성취감, 예. 그 성공하는 느낌, 네.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이 만날 때 보는 아버지의 표정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고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네. 건 우리 굉장히 정서가 네. 중요하다, 감정이 중요하다라고도 하지만 실은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를 살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태도를 남성의 어떤 네. 고유한 심리학적인 태도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엄한 아버지라고 하는 건 단순히 무섭게 화내고 뭐 그 침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고 예, 예. 무언가 잘못하고 실수를 했을 때 엄격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줄 수 있는 분. 예.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가리는 게 아니라 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해주고
행동에 대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혼나고 나면 혼나고 나면 네. 예. 엄마들은 좀 자애로워야 되거든요. 무엇이든지 내줄 예. 수 있는 분. 따뜻한 음식으로, 따뜻한 손길로,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예.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이 가정에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디 내가 머무는 이곳이 네. 가장 편안한 곳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라던가 그 나의 마음의 어떤 무게는 저 선생님의 말씀으로 이런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겠다라고 짐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내용들 혹시 이제 덧붙여 주실 내용이 또 있으신지요? 왜냐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제가 네. 선생님 개인적인 그 인생과 네. 지금 하고 계신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게 됐으며 네, 여기서 오는 그 성취감 네. 이런 관계들 또 실제 사례들에 대한 질문 네, 네. 궁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요. 실은 특별한 곳이기도 하지만 예. 특별한 곳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정은 네, 예, 예. 가정은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소속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관계가 형성되는 최초의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점에서 보면 예.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마련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그닥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곳일 수 있는데 음.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내 마음 속에 있는 말을 예. 내가 스스로 꺼낼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 있다라고 하면 예. 그게 가장 음. 건강한 가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라든가 우리의 배우자 혹은 나아가서 뭐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존재가 나인지 네, 그렇죠. 내가 그렇게 좀 받아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네. 점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가정위탁에 신청하신 그 부모님들은 예, 예. 일단 두 분이 대화가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장 일이라고 중요합니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통이 좀 부재하다 싶으시면은 좀 곤란한데요. 이렇게 말씀 드려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소장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네.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은데 우리 박선현 소장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 이 일을 하시게 되셨을까? 혹시 계기가 있으셨을까? 혹은 뭐 우연한 만남이 있으셨을까? 궁금합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게 쉬운 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한 20년 차 예, 예. 공부하면서 뭐 상담센터 운영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시작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네. 내가 나에 대한 궁금증을 네. 가지고 시작하셨군요. 제가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예.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음.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대학원에서 열렸었고 예.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네. 분석 받으면서 뭐 공부하면서 네.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드는 생각은 실은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네. 뭐 그닥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네, 네. 왠지 왜냐하면 저는 심리학 하면은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실 것 같고 제가 한마디만 해도 예를 들면 어떤 이게 비과학적인 용어이긴 합니다. 네. 심리의 도사 같은 꿰뚫어 보고 바로 저를 읽으실 것 같고 매력은 있죠. 예, 예. 물론 심리학이라고 하는 예. 게 뭐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게 매력은 있는데요. 예. 결국은 우리가 현실에서 예. 살아가는 방법이고 현실에 적응해서 예.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이 과연 이게 옳고 그른 거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럼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이냐를 예. 미리 알아보는 것 혹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상담이겠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이 말씀 얼마나 저한테 마음 따뜻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과 의학을 생각할 때 진단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한 뒤에 저에게 펼쳐 보여주면서 사실은 저는 그 행위가 어쩌면 마음에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 상처가 같은데 되죠. 지금 해주신 말씀은 괜찮아. 네. 지금부터 앞으로를 얘기해보자 라고 그렇죠. 해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서 네, 맞습니다. 큰 위로가 네. 됩니다. 그래서 예, 예. 상담을 하다 보면요. 과거에 옳았던 것이 네. 지금은 옳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또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과거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이 지금 옳지 않고 예. 더 성장해 있기 때문에 더 큰 넓은 사고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마음을 키운다라고 하는 건 꼭 상담만이 하는 역할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책을 예.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뭐 좋은 음악을 통해서도 예, 예. 더 큰 생각을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가정 위탁에 계시는 부모님이 됐든 예, 혹은 예. 아이들이 됐든 내가 지금 잘못한 예. 실수가 음. 습관만 되지 않도록 아, 중요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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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실수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음, 나의 모습을 네. 직시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음.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일 좋았던 게 예. 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됐었고 제 실수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됐었고 저희 예. 아이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참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 상담이라고 하는 게 저희 이제 상담할 때에도 그 아이들의 지난 잘못이 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앞으로 어떻게 그럼 너 어떻게 살고 싶니? 라는 네네. 것에 이제 초점을 두고 음.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던 말을 해내는 순간 아이들은 변하기 시작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말을 하게 해주는 그 과정, 그리고 그런 분위기나 환경을 내가 조성해주는 것. 그렇죠. 참 중요할 그런 것 조력자 같습니다. 역할을 예. 하는 게 이제 상담사의 역할이겠죠.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요. 소장님께서는 여러 경우에 이제 상담을 해보셨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네. 특히 조금 전에 우리 나눈 이야기 가운데 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는 우울증이나 우울감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 질문은 지금 한 번 더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요즘 코로나19 시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유행하는 말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네, 나올 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질병으로 바깥 활동 못 하시면서 우울감을 겪고 계실 텐데 이런 그 한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도 우울감을 극복하는 방법이 또 있을 것이고 또 청소년기에는 왜 특별하게 또 우울감이 생길지도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그 보통 요 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좀 질문을 드려보면 청소년 우울감 혹은 우울증은 그 원인이 보통은 어디에 있을지 저희가 살짝 엿볼 수가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서? 크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진단으로 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말 그대로 음. 어떤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오는 우울증이냐 아, 그런 게 아니면 있습니까? 유전에 의한 우울이 있군요. 그럼 있을 수 있죠. 예, 또 하나는 예. 아마 대부분은 시민성 우울, 마음에 네, 의한 스트레스, 내 심리적인 예, 예. 불편감으로 인해서 오는 우울감이 예. 아이들에게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길 바래요. 아, 오히려 그 편이 네, 네. 도움을 드릴 수가 있군요. 앞으로 예, 예. 변화하는데 더 큰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시민성 우울증이 더 많기를 바라는데 예. 또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뭐 원인이 딱히 뭐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단 그 우울증은 대체적으로 이제 심리학적인 입장에서는 예. 지금까지의 당신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목적적 의미는 있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그 증상이나 그런 그 기분이 사실은 우리 몸이 우리한테 사인을 보내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좀 바꿀 필요가 있어라고 네, 얘기해 네, 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 예.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도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예. 똑똑하잖아요. 예, 예. 나 잘하고 싶고 나 그림 좋아하는 친구는 예, 그림을 예. 최고로 잘 그리고 싶고 그렇죠, 그렇죠. 또 뭐 비행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비행기 관련한 부분에서 최고의 지식을 갖고 싶어요. 예, 예. 근데 실제 내가 현실을 보니까 그림을 내가 최고로 잘 그리는 게 아니야. 아. 비행기에 관해서 내가 최고로 잘 알고 있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걸 아이들이 예. 판단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나와 지금의 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면 그렇죠. 그러면 우울해질 수 우울해지는군요. 있죠. 예. 근데 그런 경우에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 거는요. 예.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때는 정말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한 달, 세 달이 아닌 좀 거겠죠. 긴 시간을 두고 할수 있는.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떤 그 공부를 통해서 예, 예.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건지 그 길을 모색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짧은 기간에 되지 않고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건 부모님들의 지지와 나의 가장 정확한 목표 의식을 놓지 않고 가는 거예요. 아, 그 말씀 들으니까 네. 건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건강해요. 그래서 사고도 몸도 건강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렇죠. 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건 인간 누구에게나 음. 경험하는 일이고 맞습니다. 모든 예, 조건은 똑같이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우울감에 예.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이 될 때에는 네. 실은 전문가의 도움이 빨리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좀 짧은 시간에 우울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많은데 몰라서 경험하는 그 호기심에서 오는 불안으로 우울감을 아이들이 겪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운 뭐 1차 성징, 2차 성징, 뭐 몇 차 성징 하는 식으로 하다가 그 정체성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세상에 주어진 대로 살았던 나와 내가 되고자 하는 나 사이의 충돌 같은 그렇죠. 일종의 껍질이 깨지면서 나오는 네. 그런 현상 같은 거네요. 네. 그리고 데미안의 예, 예. 유명한 문구가 있잖아요. 예, 예. 알을 깨고 나올 때라야 그 비로소 표현이네요. 네. 예. 내가 세상을 그러니까 내 시각으로, 내 예.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럴 때 음. 알 속에 있을 때에는 예, 예. 내 세상이 실은 아니죠. 모르니까. 아, 예. 근데 알의 껍질을 깨고나 나와야 예.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잖아요. 선생님, 저는 진짜 제가 제 청소년기를 되돌아보니까 저는 이제 지나고 났기 때문에 그 과거가 약간 미화돼서 그저 밝고 명랑하거나 친구들이랑 운동하고 뭐 자전거를 타고 막 이렇게 활발했던 것을 중심으로 기억을 떠올리는데 꼭 그렇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혼자 그 네. 사색하고 우울했던 스스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예.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 절대 함께 같이 해서 같이 함께 하는 것으로 성장할 예. 수 있는 부분도 반드시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진정한 성장은 예.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지고 그 의미를 예. 깨고 나올 때라야 개인으로서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야. 개인화 시간이 네.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중요한 건 예. 부모님들의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음. 울타리, 테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네.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님이 양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아버지가 음. 그 엄마 역할, 아빠 역할을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 특히 이제 가정에서 엄마들 잔소리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혼내기도 쉽고 예전에는 때리기도 예. 했단 말이에요. 예, 해초리 드셨죠. 네. 예.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고 간섭이고 폭력으로 느끼기 시작을 해요. 아, 그러니까 네. 자기의 성에 대한 정체성에도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성 정체성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동성애로 가기가 쉽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아버지는 분명히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자녀를 훈계를 했는데 네. 자녀는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렇군요. 어머니라고 하는 예.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어머니가 부재하는 것에서 오는 그 좌절감도 네. 있었고 아버지의 지나친 관심이 이제 폭력으로 되었던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동성애로 간 케이스도 있었고요. 예. 그냥 어머니 아버지 다 계시는 가정인데요. 어머니가 너무 영향력이 커요. 예. 아버지는 너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자녀의 그 교육에 대해서 예. 모든 일상생활에 대해서 다 간섭을 하세요. 오, 관여를 일일이 하나하나. 하세요. 예, 하나하나 예. 다. 그럼 좀 답답하게 느껴질 그렇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 튕겨나가기 시작을 해요. 아. 이리 튕겨나가고 네. 저리 튕겨나가고 그래서 온갖 말썽을 다 부리거든요. 네. 근데 엄마는 분명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너에게 사랑을 주고 너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랬어. 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이야 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뭐였냐면 네. 엄마의 그런 태도는 나한테 너무 강압적이다. 음. 내게 자유를 빼앗는 일이다. 네. 그래서 그 자유를 빼앗은 거에 대한 아이의 태도가 폭력이었어요. 와. 그러면 이제 네. 그 다음 단계도 궁금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이 아이의 그 요구는 본인에게 자유를 달라. 네. 본인을 이렇게 너무 많은 간섭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구일 텐데 그걸 다 들어주면 됩니까? 다 들어주기는 물론 어렵지만 예, 예, 예. 문제는 예. 아이들은요 아직 예. 미숙해요. 예, 예. 그래서 내가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시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직시하기가 어려워요. 아. 그것을 아. 직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전문가일 수도 있고요. 아, 그러네요.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역할이기,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균형이라는 말씀하신 그렇죠. 거군요. 예. 네, 그래서 그 건강한 아버지의 태도가 음. 실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조금 성장해야 되는 부분, 아버지들의 가정에 대한 아버지들의 태도가 좀 변화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아버지인데 아버지들 힘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내십시오. 네, 네. 지금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네. 이제 소장님 개인에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 상담과 함께 그 내담자를 위한 시간과 정성을 쏟다 보면 혹시 자녀들이요. 엄마는 너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무슨 행동을 할지 내 생각까지 읽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네.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남 일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예, 예. 남자애들은 조금 자기 마음으로 들어가는 일, 예, 예.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일에 조금 등한시해요. 실은 오. 그게 남성의 태도인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들어가는 것. 네, 네. 예, 예, 예. 자기 마음을 읽으려고 하고 음, 뭐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죠. 좀 등한시하고 외부로 향하는 에너지를 네네네네. 더 많이 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잘 몰라요, 실은. 예, 예, 예. 그런데 막내가 딸인데요. 예, 예. 막내는 그거를 음. 여자아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잘 알아차려요. 어, 그래서 예. 한편으로는 또 대화가 잘 되기도 해요. 예. 뭐라고 하냐면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요. 네. 뭐 해야 될 일이 실은 많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긴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예, 예, 뭐 예. 스스로 공부도 해야 되고 음. 책도 읽어야 되고 네네네. 학원 수업도 있고 학교 수업도 지금 있고 중학생 학생분들 갑자기 귀가 쫑긋합니다. 귀가 솔깃할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 예. SNS 페이북도 해야 네네네. 되죠. 친구들하고 유튜브도 뭐 해야 되죠. 지금 페북하다 깜짝 놀랍니다. 그 댓글 다는 거 다 확인해야 되죠. 해야죠. 또 드라마도 봐야 되죠. 네. 뭐 그다음에 우리 보통 네. 덕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도 해야 네. 되니까 24시간 실은 모자라요.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을 다 그런데 하려고 하죠. 하려고. 아이들이. 네. 근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무언가를 음.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두 가지가 또 등한시하게 되고. 그렇죠. 어떤 예. 친구는 책 읽는 걸 등한시하고 어떤 친구는 공부하는 걸 등한시하고 예, 예, 예. 그러면서 자기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예, 예. 조금 좁혀지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음. 저희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음. 엄마는 나한테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그럼 도대체 나는 음. 언제 내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오, 하는 질문을 예. 해요. 이제 중학생쯤 되면 그런 질문이 이제 심도 있는 질문이 들어가는군요. 할 수 네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왜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음. 그건 나한테 묻지만 그건 네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네가 포기하면서까지 너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버릴 수 있는 거를 네가 선택을 해라. 제가 그랬어요. 예. 근데 모든 아이들이요 아마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게 가장 클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순위가 부모 입장에서 중요한 게 우선순위가 되기보다는 아이들은 믿어주는 만큼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실제 자녀를 키워본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문의 이론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거든요. 네. 또 우리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 네네네. 그 인간이 어떻게 환경을 지배해 왔고 인간의 DNA가 인지혁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네.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DNA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변화하고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DNA 차원에서 네, 네. 적응하고 그 적응을 이제 발달로 연결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렇죠. 이미 성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미 예. 어떤 성장의 씨앗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이들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네. 나와는 다른 또 다른 어떤 성장이 아이 안에 내재해 있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 네. 아이의 선택에 대해서 좀 존중해줄 필요는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의 네. 그 논리적이고 예. 이성적인 태도가 필요하고 네. 어머니의 자유로운 태도도 역시 균형을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뭐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은 그런 아니고 말은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필요하되 그렇죠. 일종의 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아버지의 엄격함이라고 하는 건 제 느낌에는 어떤 질서와 규칙을 함께 공유하는 그렇죠. 그런 마음도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예. 어머니는 정서적인 면에 대한 더 네. 보살핌과 네. 다독임이 더 느껴지고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건 실은 어느 가정이나 이렇게 딱
틀에 맞는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그 그렇겠습니다. 가정 예, 예. 나름의 어떤 규칙과 규율이 있기 마련이고 예. 그것을 어떻게 쫓아갈 거냐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해서 함께 갈 거냐라고 예. 하는 게 더 중요한 어떤 질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라고 한다는 것을 예를 들면 이 말씀 속에는 워낙 지금 가정의 여러 가지 형태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도 1인으로 생활하시는 분도 많아서 그렇죠. 가족이라든가 가정이라는 형태를 다르게 지금 사회가 해석해야 되는 시기에 네.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신 것 같아요. 함께라고 하는 걸 잊지 말자. 네네. 예. 인간은 늘 관계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예. 가정에서는 가족과의 관계가 있죠. 예. 학교를 가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고요. 사회를 나가면 사회 구성원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점점 넓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의 역량도 그만큼 점점점 넓어져야 되는 거지. 네. 축소되거나 퇴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질병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푸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자양분을 조금 더 많은 자양분을 주는 게 네. 우리 가정에서는 가정 부모님들의 역할이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고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사회에 나가면 그 자양분이 곧 내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되고 경험이 되어서 건강한 성인으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논리적이하시고 제가 사실은 그 진행하면서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시면 치고 들어가려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만 완결되는 그 완결성이 높은 말씀을 해주셔서 잘 네. 들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말씀들 하나하나 잘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동 발달 과정과 가정의 의미 그리고 박선영 소장님 개인에 대한 말씀까지 좀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학창 시절 좀 궁금해요. 선생님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셨죠? 아니요, 저 절대 완전 잘했다고 봐야죠. 아니요, 그렇지 동네에서 않습니다. 완전 용이 났다고 했다고 아유. 봐야죠. 집에서는 기대가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공부 잘하셨으니까. 아니에요. 예. 저희 부모님이 예. 저의 능력을 예. 너무 이렇게 크게 보셔서 높게 평가하셨군요. 높게 평가하셔서 예. 실제 제 실력을 잘 못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럼 좀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까? 그때는 예. 그 당시에는 중고등학교 시절이잖아요. 예, 예.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실은 잘 몰랐어요. 오히려. 네, 오히려 잘 모르고 그 시기를 그냥 지나치고 지금 이 무지 현실을 상태에서 극복하는 게 지금 문제지. 이렇게 무지 떨어져서 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 거죠. 그럼요. 네네. 그냥 무지 상태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요. 네. 전 공부를 늦게 시작했어요. 30살 그러셨군요. 때 네. 30살에 공부를 시작을 해서 이제 네.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게 실은 없죠. 그러네요. 끝이라고 예. 하는 것도 실은 없죠. 맞습니다. 네. 예. 우리가 죽으면 끝난다고는 하는데 심리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실은 제가 죽으면 끝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네. 실제 현장에서도 내담자들을 만나고 있어서 예. 어느 때는 이제 내담자들 만날 때 좀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다 아는 게 아닌데 어떻게 예. 내가 이분을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끌고 간다는 거지 혹은 안내를 한다는 거지 이런 네. 고민을 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너무 솔직한 고백이 아니신가 싶어요. 예. 아니요, 많은 상담사들이 그런 예. 고민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창 시절 질문을 드린 건 이런 그 질문을 추가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박선영 소장님이 학창 시절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인 자기 자신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다면 네. 본인에게 바로 그 시절 본인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너무 진부한 이야기인데요. 예. 책 좀 읽어. 독서를 네. 권하고 싶으십니까? 네, 뭐 학교 공부보다는 네. 책을 좀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왜요? 그 시절에 어.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 시절 음. 단계 읽어야 되는 책들이 예. 있어요. 근데 예. 그때 중3, 고1 때 읽어야 네. 되는 이것도 제 선입견일 수 있는데요. 네. 책을 놓쳤어요. 저 잡지만 봤어요. 그렇군요. 근데 또 잡지가 유행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렇게 꿀잼입니다. 그 보면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읽었어야 됐던 책들을 실은 지금 읽고 있어요. 오히려. 네. 예. 우리가 흔히
명작이라고 하죠. 예, 예. 그런 명작들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음. 지금 읽는 거는 이제 제 나이에 예. 제 감수성에서 이해되는 부분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읽었다라면 예. 내가 또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그 감정은 참 궁금해요. 유발 하라리 중학생 괜찮습니까? 저는 사피엔스는 예, 예. 유발 괜찮습니까? 하라리의 사피엔스는요. 긴 시간을 두고 예를 들면 예. 한 달에 다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고 예, 예. 6개월 혹은 1년을 두고 예. 곱씹으면서 보면 굉장히 야.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한때 유행, 지금도 유행입니다. 총균세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이후로 가장 지금 그 지명도가 높아지는 책이 바로 이 사피엔스 아니겠습니까? 네네. 총균세 읽고 머리에 쥐가 났거든요, 제가. 제가 알기로 예. 그 책은 저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예. 총균세를 통해서 인류의 그것도 역시 그렇죠, 전쟁사를 그렇죠. 다루고 예, 예. 있는 걸로 알고 총과 있는 균과 새가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유발 하라리는 예. 농업혁명을 통해서 예. 잠깐만 여기서부터 쥐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선생님? 중학생들이 이거 읽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예. 이 아이들이 워낙 정보가 빨라요. 아, 책을 습득하는 읽는 능력은 예. 충분하군요. 예, 예. 그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머릿속에 내가 어떤 정보가 들어 있어서 예.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책을 읽는 이유는 그 배경 지식을 넣어주는 일이에요. 예, 근데 SNS를 통해서 아이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내가 아는 내용을 대입해서 이해하는 건 예. 어린 친구들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독서가 아이들의 지식 혁명에 큰 영향을 선생님 미칠 수가 있는 생각입니다. 거죠. 저는 추천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책을 일단 읽으시되 저한테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도전은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뭐 유발 하라리가 사실은 큰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역사학자, 인류학자, 혹은 뭐 미래를 예언하는 미래학자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뭐 일단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꼭 그 책이 선택입니다. 아니어도 예, 예. 어떤 책이든 네. 본인이 재미있게 읽으면 예. 뭐 사피엔스만큼의 의미는 있겠죠. 그렇군요. 네. 자, 박선 선생님께서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인 자신을 단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는데 그 만남의 순간에 책을 독서를 권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또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 젊은 시절로 바로 그 중3이나 고1로 돌아가면 이제 집에 좀 붙어 있어라. 저는 정말 집에 있질 않았거든요. 항상 그러셨어요. 친구들과 뭐 운동을 하든지 뭐 게임을 하든지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부모님 얼굴을 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그때부터 좀 알았으면. 네. 그럼 지금 부모가 된 제 입장에서 왠지 그거에 대한 미안함을 지금 저희 아이에게 네. 내가 학창 시절에 부모님께 좀 잘못했으니 좋은 부모 역할이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 마음 없이 좀 편하게 그 화목함을 이 화목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예. 그런 또 후회가 꼭 그렇진 않아요? 없었으면 지금 가정의 또 소중함을 어긋났을까요? 알까요?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박사연 소장님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동의 발달 과정과 가정의 의미라는 주제로 다소 무거울 수 있었는데 선생님이 네. 너무 유쾌하게 또 핵심을 잘 짚어주고 정리해 주셔서 네.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우리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 위탁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정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건 그 부모님들의 노고와 또 노력이 굉장히 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정책적 입장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더불어서 이게 단순히 사랑으로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건강한 가정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가정 위탁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또 떠나거든요. 그래서 내 집에 머무는 동안에 가장 편안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떠나고 나서 아이들이 추억하기를 그곳은 정말 나에게 가정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곳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아이들에게 선사해주는 그런 멋진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을 하시는 모든 위탁가정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마음속 상담센터 박선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